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와이즈 CEO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 기관 투자자에게는 기회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서 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속도가 오히려 가팔라지며 시장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가상자산 운용사인 이 비트와이즈 CEO인 헌터 호슬리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관심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을 관망하던 대형 이 자산 운용사와 연기금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할당 전략을 수립하면서 실질적인 매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안착과 이 규제 환경의 명확성 확보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개인 투자 중심의 투기적 시장에서 이제 벗어나서 전문적인 자금 관리자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정치적 변화와 이 가상자산의 우호적 정책 기조가 맞물리면서 기관들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진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관들의 자본 유입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관들이 지금 요즘 이제 조정장에 들어와서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이렇게 막 올라가는 장에서 이제 따라잡는 매매를 하지 않고 이 조정장에서 이 모아가는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보통은.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형자산 운용사, 이 연기금들은 자금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큰 자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따라잡는 거는 오히려 급등만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실제 가격을 더 높게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높게 사고 싶겠어요? 자산 운용사에서? 당연히 아니겠죠. 이 저렴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은 결국에는 이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흐름들, 이때 모아가는 흐름들을 하다가 이 급등하는 양상에서 이제 수익을 천천히 실현하는 양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느긋합니다. 이런 자산 운용사나 연기금들은 이런 모아가는 흐름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느긋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연기금. 연기금은 이제 지금 당장의 수익보다는 이 중장기적인 수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아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개인 투자도 충분히 전략만 잘 세우면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 모아가는 흐름으로 가져가서 나중에 상승했을 때, 크게 상승했을 때 그때 수익을 조금씩 실현하면서 이 가져가는 형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한번 잘 세워서 이런 전략들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바닥이 지금 막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댓글 달리는 것만 보더라도 그 감정들이 느껴집니다. 실제적으로 다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이 당연히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떨어졌을 때 이 하락 폭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거고, 여기에서 많이 실망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언제나 이런 패턴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이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들은 언제나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하락장이 또 끝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다시 되돌리는 시점이 분명히 오고, 그 정고점이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탈환을 하고 그 이상을 올라가는 시점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였죠.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왔었어요. 똑같이 하락세가 나왔고, 그리고 다시 돌리는 흐름들,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또 올리는 흐름들,
급등의 양상.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패턴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중장기적으로 멀리 투자 시야를 좀 넓히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 조바심이 너무 나고 굉장히 두렵다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렇다는 거는 지금 이제 현금 비중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떨어져도 별로 살 수도 없고 지금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주잖아요. 바닥을 찍고 6만 달러 선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 반등이 이제 어디까지 갈까? 이것들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장기적으로 반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항선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내려오면서도 여기서 지지를 받으려다가 뚫어버리죠.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들이 76,000달러 선이 조금 더 있고요. 아니면 그 위에 뭐 8만 달러 선도 있는데 76,000달러 선이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일자 저항선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된다면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전략이 또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 사고 팔고 하실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시거나 이 큰 흐름을 가져가시려고 하신다면 아직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하락하고 있은 과정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이 하락이 끝나고 이게 이제 안정화가 돼서 방향을 돌리는 이 틈을 노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깨지지 않는 한은 우선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평균 채굴 원가 약 67,704달러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67,704달러, 약 9,922만 원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크립토퀀트의 주기능 대표가 이제 상장 채굴업체 마라홀딩스의 공시 자료를 토대로 역산한 결과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라홀딩스에서 이제 공시를 하죠. 자신들이 이제 채굴을 해서 얼마를 벌었고, 뭐 얼마를 그 비용으로 지불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역산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봤다고 해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67,700달러 수준이 원가 기준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채굴업체에서는 이런 원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가 이하로 내려가면 채굴할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채산성 악화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가동 중단이나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저점으로 해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요럴 가능성들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저점을 어느 선으로 이제 형성을 할 것이냐. 6만 원에서 이제 7만 달러, 5만에서 6만 달러 선, 여기를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6만 달러 선과 지금 5만 달러.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한번 받았죠. 하지만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기준선이 보통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기준선이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 선을 이제 지켜주느냐 마느냐, 이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6만 달러 선은 굉장히 좀 중요한 선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벤자민 코엔, 비트코인 지금 반등은 대폭락장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공포 및 탐욕 지수가 9까지 추락했던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극단적 공포 수치가 2018년 2월 6일 기록했던 8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졌던 가격이 6,000달러였다는 점이며, 이는 현재 지지선인 6만 달러의 정확히 10분의 1 수준,
마치 시장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뮬레이션과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정확히 6천 달러 선을 지지했던 때와 지금 6만 달러 선을 지지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하락장은 이제 과거보다 완만하지만 더 긴 호흡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락장이 지금 완만한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급격하게 빠르게 좀 하락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왜냐면 지금 이 하락세가 여기서 반등을 해주고 좀 내려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실제로 2021년 11월 정도부터 조정세가 나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6월까지가 걸렸어요. 거의 요점. 근데 지금 내려오는 속도는 굉장히 가팔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2026년 2월인데 벌써 이렇게 200주 이동평균선에 도달할 정도로, 여기에 200주 이동평균선에 도달하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죠. 7개월 정도, 7, 8개월. 근데 여기에서 지금 10월에서 지금 2월까지 뭐 4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20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가 아닌가 오히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잦아드는 요 구간들로 이제 들어가는 요 시기가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굉장히 지루한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과거의 패턴에 따르면. 그래서 그 지루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루하다고 해서 이제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를 좋은 기회로 또 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돈나무 언니 코인베이스 버리고 여기 베팅 왜라는 기사입니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의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이제 코인베이스 지분을 대부고 처분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식을 매수를 한 건데 지금 2210만 달러어치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가상자산 플랫폼 이 블리시를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했다고 해요. 금일 하루 동안 1070만 달러, 약 39만 3057주의 블리시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지금 이제 저평가된 것들을 뭐 샀다고 하는데 요거는 뭐 봐야 될 것 같고, 블리시 주가도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하락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조정세가 서로 이제 비트코인 따라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업체들은. 그래서 그 흐름들이 나왔다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코인베이스나 뭐 블리시나 대부분 다 지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그 암호화폐 기업들도 좀 활기가 돌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톱니의 비트마인 암호화폐 침체에도 이더리움 4,200만 달러를 추가했다라는 기사예요. 자,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최대 보유 기업이죠. 근데 여기도 지금 하락장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유통량의 5%를 보유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29만 이더리움을 보유해서 이미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톰리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 변동성은 결함이 아니라 특성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2018년 이후 7차례나 60% 이상 하락하는 것을 견뎌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의 패턴을 보여주면서 톰리가 이런 것들을 차트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꽤 많은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도 똑같이 64% 하락, 뭐 80% 하락, 뭐 이런 하락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왔던 순간들이 있다. 2025년에도 64%가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단점이 아니라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변동성을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놀라실 텐데 변동성이 뭐 80, 90%까지 하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거의 자산이 다 녹아내리는 수준까지도 가는데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또 반등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알트코인들은 좀 약하죠. 예전처럼 알트코인이 그렇게 급등했던 양상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조심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하락했다고 해서 바닥이 아닐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서 더 급락하는 수준까지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나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는 수준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거의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하락기 때, 이렇게 때는 알트코인을 들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드려요. 비트코인만 대부분 언급을 해드리고 뭐 이더리움까지도 이제 대부분은 그나마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도 이제 하락하면 그 폭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을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돌아서면 결국에는 뭐 이더리움도 같이 따라오르는 흐름들을 이제 나오겠죠. 카카오페이 AI 시대 결제 수단을 스테이블코인 신사업 기회 모색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카카오페이도 역시 이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환경에서 이제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기업의 수익 구조를 좌우할 핵심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스테이블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의 거의 핵심 결제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간 거래가 이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AI 간의 AI를 통한 자동 결제 이 시스템을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고 봐야 될 건 결국엔 AI와 AI 간의 이런 이 결제, 즉시 결제가 가능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간의, 사람 간의 거래보다 이 AI 간의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결제들을 자동으로 일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AA 간 거래,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페이도 그걸 준비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곳이고요. 카카오페이도 그럼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요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지금 조정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힘을 발휘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법제화가 이제 될 것으로 무조건 지금 이제 여당은 설 전에는 하겠다고 하는데 설 전에 될지 설 후에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올해 안에는 무조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의 의지라면.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때가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IPO 3수 K뱅크 승부수는 스테이블코인. K뱅크도 역시 승부수는 이제 스테이블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PO를 앞두고 있는데 K뱅크 같은 경우는 IPO를 이제 3번째 벌써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봐줄만 하고 앞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 모델만으로는 이제 투자자 설득이 어렵다고 보여서 여기에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이제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 송금 결제 실험을 통한 성장 스토리를 핵심 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이 K뱅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K뱅크가 이제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BC카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BC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KT더라고요. KT도 뭐 볼만한데 지금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냥 안정된 구조로 지금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콘도 이제 QR 결제 가맹점 200만과 인프라가 이제 쿠콘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이다라는 기사들이죠. 그래서 뭐 관련된 기관들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뭐 쿠콘 같은 경우는 이제 QR 결제 가맹점 200만 개와 ATM 4만 대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10만 개 등 스테이블 코인 도입 후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이제 강점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쿠콘도 이번에 이제 뭐 횡보를 하다가 조정세에 한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좋아지면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이라 기대를 또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이번에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이번에 조정세에서 지금 이걸 방어해주는 하방에서 방어해주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페이는 기관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이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게 조금 모니터링을 계속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기사들, 지금 이제 빗썸에 관련된 뭐 고객 기사들도 있어요. 이거 조금 이슈화된 거고요. 이 고객들에게 지급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잘못 입금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빗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이제 4만 개 정도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실수가 발생했던 이유는 결국 이제 장부에서만 이것들을 이제 옮겨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해요. 이 전산상 장부의 숫자만 변경하고 내부 전산과 이제 실제 보유 잔고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데 이제 검증에 구멍이 생긴 건데 이런 게 이제 여기 코인에서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에요. 삼성증권에서도 배당금을 입력하는 직원의 실수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이 유령 주식 112조 원어치의 시장에 풀려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 이런 사태가 2018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방지책 같은 것들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암호화폐는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이런 것들도 조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하지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기조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타릭 부테린 지캐시에 11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더리움에서 지금 지캐시라는 여기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비타릭 부테린도. 그래서 앞으로 이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테린이 지금 지캐시에 이런 기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캐시의 기술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지캐시를 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지캐시 웬만하면 나중에 사세요.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정이 된 다음에 비트코인 돌아선 다음에 지금은 시즌이 좀 조심해야 될 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